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셔입니다. 포토샵 기초부터 완성까지 두 번째 강좌가 시작되네요. 오늘 강의는 선택줄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부분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술본과 그 위에 선택하는 방법, 복사하는 방법, 이미지를 변형하는 방법 등 사용법을 익히고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포토샵의 기본적인 구성은 건너뛰겠습니다. 구성을 설명드리는 것이 옳은 강의겠지만 일단 포토샵이 어떻게 동작하고 저장되는지 이해를 먼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구성에 대한 설명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 세종카페24.com 포토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와 같이 게시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차곡차곡 필요한 강의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에다가 계속 게시물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1번 게시물에 있는 것은 이제 설치에 관련된 거니까 혹이라도 설치에 관련돼서 아직 못 하셨던 분들은 꼭 포토 설치를 하시고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게시물에서 오늘 설명할 강좌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여기에 눌러 보시면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이미지가 첨부되어져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첨부 6개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 가지고 저희가 첨부 받으시면 되겠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곳에다가 저희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 이렇게 눌러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저장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연습하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변형하고 싶을 때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없다면 이 이미지 갖고도 한번 써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만들어 볼 것은 예전에 이제 저희 친구가 한번 만들어서 저희한테 앱에서 만들어서 저희한테 보여줬던 건데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착안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하하하. 자,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특이하다가 잘못됐나 본데요. 자, 이런 형태의 저희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여자분이 있고 거기에 수염을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사진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는 수염이 있는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는 거기를 합성할 수 있는 여자 이미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세종카페24.com 포토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첨부된 파일 중에서 여기에 수염 1, 그 다음에 인물 3, 이 두 개 갖고 저는 쓰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일단 받아 놓으시고 다양하게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파일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오픈.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수염 1 열기. 파일 오픈해서 저희가 인물 3 열기. 자, 이와 같이 하시면 바로 이미지를 여실 수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작업해야 될 이미지를 열 때는 여기에 파일, 그 다음에 오픈,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 저희가 이미지가 있는 부분에 가셔서 특정한 부분을 하나 누르고 그리고 열기 이렇게 하시면 열리게 됩니다. 자, 이건 저희는 안 쓸 거니까 이건 닫아 놓겠습니다. 이 두 개만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두 개에 대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만들어 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요거는 이렇게 만드는 거는 뭐 이거를 뭐 아주 복잡하게 만들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앱을 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앱들은 있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여러 가지 어떠한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어떤 기능들을, 어떤 툴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사설이 길었나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수염에 있는 요 수염을 선택해야 하고, 요 수염에 있는 수염만 어디에다가, 저희가 인물에다가 가져가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수염만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 얼굴 가지고 선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수염만 선택할 때는 어떤 툴을 쓰냐면, 여기가 있는 요것을 우리가 툴바라고 하는데, 툴바에서 요것을 누르면 여기에 매직 핸드 툴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자, 요 매직 핸드 툴은 우리가 마술봉이라고 합니다. 마술봉이라서 왜 마술봉이냐? 마술처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마술봉,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자, 마술봉 클릭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특정한 여기를 한번 딱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선택이 됐네요. 그런데 좀 이쪽 선택이 또 안 됐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럴 때 선택을 추가할 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쓰는 방법이, 요거를 누르고 여기에 얘를 이렇게 누르면 또 영역이 추가되네요. 그렇게 계속 영역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 좀 많이 좀 번거롭죠. 그죠? 나는 이 수염들만 쭉 따라가서 한번 영역을 잡아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현재 이 영역을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어떻게 푸냐면 select, deselect라는 걸 이용하면 영역이 해제가 됩니다. 자, 다시 여기에 첫 번째 거, 예를 들어 new selection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는 여기는 요거 선택하시면 영역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자, 요거는 영역을 더 추가할 때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역을 다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그 영역이 더 이상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select에 deselect를 누르시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저는 다시 새로운 영역을 잡을 거니까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이미지 전체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영역을, 그 수염만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는 요거를 제가 체크를 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기에 누르니까 이렇게 영역이 잡히네요. 근데 범위가 너무 컸나요? 아니면 범위가 너무 작나요? 조금 작게 해볼까요? 너무 많이 범위가 들어간 것 같아서요. 좀 얘를 다시 select, deselect, 그리고 여기 얘를 제가 좀 줄여 보겠습니다. 자, 20 정도로 줄여 볼까요? 자, 요 정도 이렇게 영역이 잡힐 수 있네요. 어느 정도까지 잡을까요? 누를 때마다 조금씩 영역이 바뀌죠, 그죠? 요 정도? 자, 지금 저는 여기는 일단 까만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거고요. 여긴 또 안 되네요. 그죠? 좀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 뭐 한 50 정도로 올려놓고 다시 select, deselect를 영역을 풀고, 자, 이번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얘를 한번 이렇게 눌러볼까요? 그러면 와, 이건 아니네요. 그죠? 또 다시 풀겠습니다. select, deselect. 자,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올려서 70. 다른 것을 한번 또 넣었다가 다시 한번 또 해제되네요. 그죠? 여러분. 너무 70은 너무 지금 크네요. 한 55, 60 정도? 자, 제가 지금 여기는 톨렌스라고 하는 걸 자꾸 뭐 값을 조정하죠. 마술봉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인데,
마술봉은 제가 어떤 포인트에 있는 색상을 여기 누르면 그 이미지의 색상들을 추적해서 영역으로 만들어 줍니다. 즉 여기를 누르면 지금 여기에 관련된 이 색상의 분포를 이제 추적해서 농도를 추적해서 그거와 비슷한 색상을 이렇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수염인데 수염 중에서 좀 더 짙은 수염들만 좀 제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여기 까만 부분을 이렇게 누르고 선택을 좀 했던 거죠.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값을 조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분포의 값을 찾았다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걸 없애야겠죠. 어찌됐든 그것만 이게 선택되지는 않잖아요. 눈썹도 선택되죠. 그죠? 아까 얘가 이렇게 체크되어 있었을 때는 부분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지점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만 선택하게 되고요. 얘를 체크를 푸니까 그 주변만이 아니라 이 전체 이미지에서 내가 포인트로 찍은 색상의 농도를 다 찾아가지고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을 갖고 쓰느냐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요. 좀 더 비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의 필요한 영역을 없애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추가라는 부분은 요걸로 썼다라고 얘기했었죠. 누르면 추가되지만 지금 추가할 필요는 없겠죠. 자, 영역을 제외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이 올가미를 갖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올가미. 올가미는 올가맨다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는 얘가 뉴 셀렉션, 새롭게 영역을 만드는 거 언제나. 그 다음에 여기는 영역을 추가하는 거. 지금 금방 우리가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영역을 제외하는 겁니다. 얘를 누르고 제가 영역을 빼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올가매면 그 부분이 영역을 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올가미는 영역을 빼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역을 또 추가하는 역할, 또 영역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에 부분적인 영역을 해제해야 되니까 이걸 한번 활용한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네, 마우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자, 여기는 필요 없죠. 네, 자, 그리고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잡아서 이렇게, 그죠?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자,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여기도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올감해서 영역을 없애보겠습니다. 여기 좀 없애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여기 영역 없어졌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옮겨야 되는데 그냥 옮기지 마시고 얘를 우리가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떼어내냐면요. 자, 레이어, 뉴,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 비어 카피. 그 얘를 누르면 이렇게 얘가 하나가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얘가 원본이고 원본에서 제가 잡아놓은 영역을 제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제거 아니라 저 복제했죠. 자, 지금 여기는 얘가 백그라운드라는 원본 이미지입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당장 모르셔도 됩니다. 너무 지금 먼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알게 되면 더 복잡하니까요. 일단은 저 그냥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똑같이 한번 따라가서 다른 걸 또 한번 연습해 보시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죠. 자, 이 백그라운드에서 자, 영역이 이렇게 있는 부분에 내가 잡은 영역을 제가 떼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었냐면 레이어, 뉴, 레이어 비어 카피. 그러면 카피라는 복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라는 곳에서 즉 여기에서 요 이미지 즉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부분을 떼어서 복사해서 하나를 더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 새로운 이미지 하나를 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백그라운드의 요 왼쪽에 있는 요거를 눈을 이렇게 누르면 얘가 이렇게 뭐가 됩니까? 사라지죠. 누르면 나타나고요. 그죠? 좀 신기하죠? 네, 어찌됐든
지금 뭐 신기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게 뭐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나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수염을 이 왼쪽 인물 3에 오른쪽에 있는 인물 3에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제가 지금 여기 누르죠. 저렇게 이것을 우리가 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제목들의 이름이 있는 부분을 누르면 그 이미지,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이렇게가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는 여기는 요 제목이 있는 요거를 누른 채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창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자, 떨어져 나왔나요? 자, 떨어져 나왔으면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이동 툴이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동하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선택한 부분 또는 어떤 레이어, 어떤 이미지를 이동하고 싶을 때는 요거를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동 툴로 여기에 있는 요 이미지를 누른 채로 내가 필요한 곳까지 이렇게를 이동하면 됩니다. 가다 가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넘어가셔야 되겠죠. 완전 여기에 필요한 거니까. 자, 이렇게 넘어가니까 얘가 이와 같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 창은 다 썼죠. 그러면 닫으셔도 됩니다. 아니라면 얘를 일단은 이렇게 창을 줄여 가지고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또 활용하셔도 되겠죠. 자, 일단은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일로 왔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크기가 안 맞죠? 그러니까 크기를 맞춰야죠. 그럼 여기는 수염을 우리가 조절해야 됩니다. 크기를. 자, 에디트. 자, 프리 트랜스폼. 프리 트랜스폼. 프리는 자유롭다는 뜻이고요. 트랜스폼 변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크기를 변형할 수가 있죠. 여기 걸리네요. 자, 그럼 얘를 좀 이렇게 이동하고. 네, 자, 이렇게. 그래도 안 맞죠? 그죠? 네, 좀 더 조정을 해볼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습하실 때 이렇게 자꾸만 연습해 보도록 하십시오.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뭐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이렇게 놓고 근데 아직도 안 맞죠? 또 여기다 맞춰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에디트에 가보면 여기에 트랜스폼에 여기에 디스토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또 왜곡이라는 뜻이거든요. 얘를 누르시고 여기서 얘를 눌러서 이렇게 조정을 좀 해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갈게요. 여기도 이렇게 놓고 얘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도 눌러서 이렇게. 자, 그래도 좀 더 뭔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여기에서. 자, 그러면 또 왜곡하는 건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뭔가 이제 모는 선처럼 나오죠? 이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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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장난치듯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더는 안 되네요. 얘를 위로 올려볼까요? 여기서 조금 뭔가가 좀 어색한데, 어쨌든 여기 좀 조정해야 되는, 더 이상은 안 되네요. 그죠? 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만 끙끙대면 안 되고요. 얘가 여기선 여기가 한계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유지해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뭘 누르시면 되냐면 얘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맞는 걸. 자,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요. 필터에 자, 리퀴파이 누릅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모습이 보이네요.
위해서 자 이렇게 좀 보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얘를 갖고 우리가 하려면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여자 얼굴 밑바탕이 안 보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로 얘를 조정해야 될지가 감이 안 오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어드밴시드 모드를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에 쇼 백업, 백그라운드, 백드롭이라고 하나요? 백드롭을 딱 이렇게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그라운드라고 설정해 주시고요. 모드를 비하인드라고 설정하신 다음에 오파시티를 좀 낮추셔도 되겠는데 이때는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작업할 것이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100으로 놔도 됩니다만 좀 낮춰도 되겠고요. 전 100으로 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여기에서 요거는 자 확대는 여긴 돋보기 툴로 누르면 확대가 돼요. 이렇게 또는 여기에 Alt를 누르면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제 확대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죠.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자, 손을 떼고 Alt 손을 떼면 이제 정상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겠죠. 여긴 손바닥은 화면을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요거는 뭐냐면 문대는 역할을 합니다만 잘 보시면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모양이 조금 우리가 얘를 변경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리퀴파이라는 말은 픽셀 왜곡이라고 합니다. 픽셀을 이제 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좀 다양한 어떤 모양의 왜곡을 만들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일단은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또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일단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이렇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려고 지금 얘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앞부분 누르고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내서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내릴까요? 이렇게. 여기는 감춰져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가 OK 하나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부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는 얘 눌러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가 좀 만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그래도 조금 뭔가 더 여기가 좀 이상하다라고 한다면 똑같습니다. 다시 필터에 리퀴파이 픽셀 왜곡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다시 여기 확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손바닥 툴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왜곡 툴로 얘를 이렇게 당겼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좀 부풀릴까 할까요? 네, 이렇게 부풀려지네요. 또 눌러서 이렇게 네. 이거 더 이렇게 와야 되나. 이건 좀 너무 됐네요. 네, 제가 너무 좀 과하게 좀 했나 봅니다. 네, 오케이. 자, 이렇게 얘가 좀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조금 더 지저분하네요. 그럼 지워야 되겠네요, 그죠? 네. 지우려면 여기에 쭉 가다 보시면 지우개가 있습니다. 이레이즈 툴. 얘를 갖고 자, 근데 너무 작죠? 그러면 여기에 눌러서 지우개 크기를 이렇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당한 크기가 되어 있으면 눌러가지고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지워지겠죠. 불필요한 부분도 잘 이렇게 넣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자, 네, 거의 다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내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얘를 이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저장하는 것은 파일 가셔서 Save As 누르셔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확장자가 PSD로 바뀌거든요. PSD는 앞으로 우리가 수정하고 싶을 때 이와 같이 이미지가 분리된 상태를 그대로 저장해서 나중에 또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만들기 위한 게 바로 레이어 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PSD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인물 3.psd라고 해놓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태로 혹시나 우리가 누구한테 보내주려고 한다면 얘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도 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고유한 포토샵의 형식이기 때문에 얘를 일반적인 이미지 형식으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때는 어디서 바꾸냐면 파일, 자, save as, 여기에서 포맷에서 여기 보면은 JPG라고 되어 있죠. JPG 예 눌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이름을 하나 정하시고 자 여기다 인물 3 수염 이렇게 변경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거는 퀄리티에 관련된 건데요. 그냥 요새는 고퀄리티를 이렇게 해놓고 하셔도 크게 무리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조절을 잘해야 용량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요새는 워낙 인터넷도 상당히 많이 속도가 빨라졌고 또 우리 작업 공간인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충분한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굳이 우리가 퀄리티를 낮춰서 용량을 작게 해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맥시멈으로 놓고 저장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보시면 자, 여기 화면상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PS 뭐 이런 것들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는 이렇게 레이어로 구성되어져 있는 걸 저희가 PSD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죠? 예,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웹상에 또는 이제 메일 뭐 이런 것에 넘겨줄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이 JPG 파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관련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보시다 보면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다 보니 막 정신없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다시 한번 잘 이렇게 짚어 나간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이라도 한번 쭉 둘러보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뭐 이것저것 다 눌러보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눌러보고 뭔가 문제고 얘가 어떻게 쓰는지 호기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빨리 그 기능도 익힐 수 있겠고요. 자, 네, 여기까지 저희가 두 번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좌에서는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제 리키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까 좀 왜곡을 했었죠. 그 왜곡을 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면 조금 더 다채로운 것을 뭐 만들 수 있는지 리키파이를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성형수술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은 또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